윤석열 당선도 무효다. 국민들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의문이 어디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대선 당시 홍준표가 떨어지고 윤석열이 붙은 이유부터 설명이 안 된다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국힘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당한 방식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했으니 대선 과정 역시 깨끗하지 못했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보수 정권에서 보수 정당을 압수수색한다는 것부터 이 나라가 망가져 있다는 방증일 겁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이틀째 압수수색했죠.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1시 45분쯤부터 약 4시간 30분에 걸쳐 압수수색을 완료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이 이뤄진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이준석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 등 사이에서 오간 메신저 전산자료 및 공문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날에도 조직국이 위치한 여의도 중앙당사를 1시간 30분간 국회의원회관 내 기획조정국을 2시간 30여 분에 걸쳐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날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영선 전 의원을 비롯해 재보궐선거 당시 7명의 공천 관련 심사 자료와 당무 감사 자료가 대상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와중에 명태균의 녹취록이 또 등장하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이 또 등장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탄핵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 공천이 불확실해지자 명 씨가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에게 지켜달라 부탁했다고 말하는 녹취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 녹취에서 명 씨는 이준석 의원이 알았다고 하며 공표조사 하나를 달라고 했다고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이 의원은 JTBC에 여론조사로 입증하라는 원론적 설명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준석이가 하도 윤한홍이고 정진석이고 막 그 정진석이 고대거든. 물고 난리 났다대. 하도 이 사람 저 사람 애가 막 찔러 들어오고 막 김영선이 내가 그래도 네가 지키라 하니까 알았다 하는데 공표조사 하나 달래. 네. 예,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큰 이야기를 하지. 네. 알겠지? 대충 어떻게 나왔는지 좀 알 수 없을까? 잘 나오고 있다고.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뭐 윤핵강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날라갔어. 날라갔어.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관건은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결론이 달라졌는지 등 당시 공천 심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는 건데 바로 창원지검 연결해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자연 기자, 검찰이 이틀 연속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뭘 찾으려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공천 개입, 이게 말 그대로 의혹 수준에 그칠지 아니면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든 공천심사 자료를 확보하려는 겁니다. 자,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에요.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 관련된 여론조사를 조작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명태균 씨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당히 가까웠던 정황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궁금증은 이겁니다. 명태균 씨가 정말 조작된 여론조사 보고서를 매개로 해서 그 정치인들을 통해서 원하는 공천 결과를 얻어냈는가 하는 겁니다. 당시 공관위가 그 예비 후보자들 점수를 쭉 매겼을 텐데요. 그렇다면 김영선 전 의원은 몇 등이었는지, 혹시 그 순위에 변동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살피려는 겁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를 보자고 했죠. 네, 그거 왜냐면은 하도 이런 그 공천에 대해 가지고 얘기가 많길래.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게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보통은 공관위가 이제 공천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지만 거기에 있어 당대표가 만약에 판단해가지고 이건 정말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해라라고 하면은 그게 당대표의 권한인 것이고 그걸 제가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실제 그 당시에 포항시장 공천에 있어가지고 가장 민망한 상황은 전국에서 경북도당만 유일하게 단체장 대상 경쟁력 조사라는 걸 돌렸습니다. 근데 그 경쟁력 조사라는 게 뭐냐면은 경북에 있는 시군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만족도 조사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잘하냐 못하냐를 돌리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실제 단체장이 잘했냐 못했냐와 별로 관계없는 조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보정도 없이 그냥 조사했는데 그러면 항상 구미랑 포항이 꼴등 나옵니다. 왜냐면 그건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당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상대적으로 그럼 포항시장이나 구미시장이 얼마나 잘하는지와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걸 조사를 돌려가지고 하위를 자르겠다는 식으로 나오면은 그거는 그냥 포항시장 자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조사를 이제 돌리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천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불공정한 공천이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첫째 1차적으로 이야기됐고 근데 2차적으로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게 원래 시도당이 단체장 공천을 하는 건데 그 시도당에서 알아서 단체장까지 기초단체장까지 공천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공천 규정에 보면 예외 규정으로 중앙당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상한 상황이면은 중앙당을 끌어올렸는데도 거기에 대해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더 이상 이견이 없거든요. 예, 비슷한 사례로 처리된 것이 서울에서 강남구청장이 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끌어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당 위원장이 계속 반발하면서 그걸 대통령에게까지 가져가가지고 그걸 대통령이 저한테 공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그런 포항 지역에 있는 뭐 당직자나 이런 사람들 사태 파악을 지시하죠. 이례적인 상황이니까. 그러는데 포항 지역에 그때 파다한 얘기가 결국에는 어떤 다른 후보를 공천줘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시장을 근데 현재 시장이 또 아주 일을 잘하시는 분이고 인기가 좋은 분이다 보니까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 잘라내기 위해 가지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겠냐라는 보고가 올라왔죠. 근데 거기서 그런데 그럼 우리가 바로 잡겠다 해가지고 중앙으로 끌어올린 건데 그걸 그런데 대통령 당선이 저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역정을 내면서 얘기하는 상황은 그런 게 이제 이례적이고 그걸 추가적으로 정보를 이제 들어보고 하니 그랬더니만은 그게 특정 인사가 특정 인물 김건희 여사가 가깝다는 이유로 지금 포항 바닥에 본인이 공천받을 것이라고 하고 다닌다 뭐 이런 그런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야 이거는 약간 왜 지금 이런 상황인지가 약간 이해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말해가지고는 의미가 없겠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거론된 당사자와 얘기를 해서 확인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긴급하게 지금 어디 계시냐 이거는 뭐 전화상으로 할 얘기도 아니니까 이건 확인을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가서 확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언론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보면 몇 번이나 그 공천 과정에서 누가 누구 이름 팔고 다니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직접 확인하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걸 포항시장 공천을 김건희 여사랑 상의했다고 보진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냥 당사자한테 확인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취지. 상의라고 하는 건 이렇게 붙인 표현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참 이것도 제가 그 뉴스토마토라는 언론에 저와 아주 친분이 깊은 걸로 여기 있는 언론인들도 알 텐데 그 기자분한테 상황을 설명하기 해가지고 그때 이런 일도 있었는데 내가 이거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거 바로잡으러 갔다라고 설명한 거여가지고 지금 이제 무슨 김건희와 이준석이 뭐 동일체다라는 식으로 의혹을 만들기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맥락이 말이 안 되는 걸 아실 겁니다. 예. 제가 동일체면 왜 거기에 반항합니까? 그거를. 동일체면 왜 그걸 바로잡으러 나섭니까? 그거를. 그럼 그때 당시에 서초동에서 어쨌든 김건희 여사 만나신 건데 네. 김 여사의 반응은 어떤 내용이 오고 갔어요? 뭐 결과를 보면 반응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 이런 사안에서 뭐 대통령이나 영부인과 구체적으로 뭐 나오는 사담을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결과로 다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그 자리에서 문충호 씨를 실명을 언급하긴 한 건가요,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가 언급할 일은 없었고요. 제가 아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공천이 지금 이것 때문에 망가져가지고 난장판이 났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던 게 그래도 50만 포항 시민이 있는 그 공천인데 거기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사람을 잘라내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뭐 포항과 뭐 아주 작은 인연이 연고가 있긴 하지만은 정말 그건 못할 짓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 제가 뭐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이거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던 것 자체가 끝장내겠다고 한 거였기 때문에 제가 그냥 끝장내고 온 겁니다. 그 구체적인 대화가 뭔지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뭐 다른 지역도 여러 얘기가 지금 뭐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이거는 또 우리 전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제가 어제 이제 이런 지역 같은 걸 밝히지 않으려 했던 거는 사실 이거는 중앙에 있는 정치를 하면서 그 당선인과 그 이런 사람들이 또 도당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저지른 거지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나 아니면은 그 포항 시민들이나 아니면은 그 지금 당선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삼성시장, 이강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세한 내막을 알지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뭐 아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 사실 알려지는 것이 사실 그 당시에 당에 있던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일이고 사실 뭐 제가 늘상 얘기했죠. 오빠가 사고친 게 한두 개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뭐 워낙 그 당시에 기사나 이런 걸 봐도 그 지역이 핫했던 것이 노정되어서 오늘 이렇게 실질적으로 확인된 기사까지 나오게 된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강덕 포항시장이라든지 포항 시민들께는 뭐 심려를 끼쳐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럼 김건희 여사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실제로 했다고 계속 말씀해주고 계신 건데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아니라 이철규 의원이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상식선에서 비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24년 공천에서도 22대 총선 공천에서도 이철구 의원이 사실상 공관위에서 누구 대리인인지는 아마 기자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주지의 사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철규 의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겁니다. 이철규 의원이 맞다고 하겠어요?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하면 아니라고 말씀해 보시길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강혜경 씨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그 지선 당시에 명태균 씨랑 김건희 여사랑 의원님이랑 셋이서 뭐 되게 친밀하게 소통을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하는 모든 말은 명태균 사장의 전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자꾸 이제 판을 이렇게 이상하게 끌고 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2022년 지선이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에 지선과 보궐에서 이준석과 김건희와 막 이렇게 막 명태균이 한 팀으로 다 모든 걸 전횡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런 엄청난 비밀을 안고 6월 10일인가부터 저한테 윤리위 갖고 난리치겠다고 막 회의 소집하고 그 다음에 7월 7일에 저를 당대표 쫓아내는 일을 감행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이거 하는데 아마 지금 그 명태균 김영선 이 건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재밌는 분들이 많이 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양쪽의 변호인들도 상당히 좀 재밌는 분들인 것 같고, 정치에 한 발 걸치신 분들이 아니라 두 발 다 정치에 걸치시고 지금 계신 분들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거는 그분들이 뭐 가진 의도에 휘둘릴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뭐 이런 논란들이 언론 보도가 돼서 저도 아침 그 비서실 회의 때 경선 하여튼 뭐 뒷부분에 가서 좀 뭐 그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고 아마 어느 언론에서 아마 명태균 씨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후보로부터 들었다고 했다는 것도 제가 봤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당선된 이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게 뭐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지우고 텔레그램에는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텔레폰으로 온 건지 아니면 전화로 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축하 전화를 받고 저도 뭐 어찌됐든 명태균 씨도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자기도 움직였기 때문에 하여튼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비서실에 얘기를 했는데 아마 언론에 이 관계되는 걸 얘기하는데 대변인이나 그런 입장에서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경선 뒷부분 이후에는 사실상 연락을 안 했다 하는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건데 자기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문자를 답을 안 하면은 그거는 소통을 한 거라고는 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또 좋은 일로 전화를 했는데 제가 고맙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선거 초기에는 제가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치인에 대한 얘기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가면은 그 지역 사람들 만나면은 그 지역에는 이런 게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얘기를 명태균 씨한테만 받은 게 아니라 수백 명으로부터 받았지만 어쨌든 저의 당선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당선을 위해서 자기가 도움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하여튼 경선 후반기에 가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나서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뭐하고 저도 또 본인도 좀 섭섭했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아줬다고 제가 분명히 우리 참모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얘기할 때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없어서 아마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말만 한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제가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TV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